혹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규칙, 그 심층 구조를 파헤친 구조주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구조마저 의심했던 탈구조주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고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왜 하필 그 특정 동물을 떠올리는 걸까요? 그 단어 자체에 뭔가 마법 같은 힘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단어에 뭔가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는 아주 오래된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미라는 건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 엄청난 생각의 충돌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물에 변치 않는 핵심,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같은 걸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물이 속한 전체 시스템, 즉 구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체판, 그 구조 속에서의 위치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 관점의 전환이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판을 뒤집어버린 혁명적인 아이디어, 대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 새로운 생각의 설계자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언어학자 소슈르입니다. 그는 언어를 체스에 비유했어요. 랑그는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체스의 규칙 같은 보이지 않는 언어 시스템 전체를 말하고요. 파롤은 그 규칙을 가지고 실제로 말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체스 게임 한 판 한 판을 의미하는 거죠. 구조주의는 바로 이 개별적인 게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규칙에 주목한 겁니다. 자, 여기 고양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자체만으로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소슈르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고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개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겁니다. 즉, 의미는 다른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생겨난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생각 아닌가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소슈르의 아이디어를 문화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 속에는 세상을 둘로 나누어, 즉 이양대립으로 이해하려는 보편적인 구조가 있다고 봤어요. 자연과 문화, 선과 악, 삶과 죽음, 심지어 배트맨과 조커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대립하는 쌍으로 나눠야 비로소 이해하고 질서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구조주의는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제공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대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만약 우리가 발견했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구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면요? 이게 바로 탈구조주의자들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그들은 구조가 무슨 딱딱하고 중립적인 설계도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온갖 권력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주 역동적인 그물망 같다고 본 거죠. 구조를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안정된 세계에 태클을 건 사람들, 기존의 규칙을 부숴버린 사상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의 이다나 자크 라캉입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소슈르의 언어학과 결합시키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라캉 이론 정말 어렵지만 인스타그램에 비유하면 기가 막히게 이해됩니다. 보세요. 완벽하게 보정된 나의 셀카. 이게 바로 상상계고요. 좋아요는 몇 개인지,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이런 사회적 규칙의 세계가 상징계입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불안감, 공허함, 그게 바로 실제계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우리 정신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다음은 미셸 푸코입니다. 푸코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권력과 지식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가령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병원에서 내리는 진단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라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은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무서운 순환을 푸코가 밝혀낸 겁니다. 질 들레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무형 사유. 이건 하나의 뿌리, 즉 본질에서 시작해서 위아래가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갖는 방식이죠. 그런데 들레즈는 아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중심도 없고 위계도 없이 모든 지점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리좀 같다는 거죠. 딱 요즘 인터넷 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크 데리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최종적이고 안정된 의미 같은 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끝없는 미로찾기 같다고 말이죠. 자, 데리다를 따라서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고양이가 뭔가요? 네, 가축화된 작은 육식 포유류 동물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포유류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포유류는 온혈 척추 동물이고요. 그럼 또 동물이 뭔지 알아야 하네요. 동물은 또 유기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의 의미를 딱 붙잡으려고 하면 그 의미는 계속해서 다른 단어들로 미끄러져 버리고 진짜 의미는 끝없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데리다는 우리가 결코 의미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론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생각들을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가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는 것, 특정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가 마케팅이 만들어낸 의미 때문이라는 것, 심지어 나라는 정체성조차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만약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마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